한국에서는 이 소형주, 특히 시가총액 하위 10% 주식이 엄청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한국 소형주의 비밀, 대형주보다 연 복리 수익이 20%나 더 높다고, 요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생존 편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사실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메일을 답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메일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 거는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답변도 했고 제가 분석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포인트를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소형주 자체에만 투자를 해도 수익이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본인은 퀀트킹에서 그냥 영업이익 0 이상, 그리고 그 분기 수익이 성장을 한 기업, 그러니까 0% 이상 성장한 기업들만 추려보고 그거를 100개를 투자를 했다. 그리고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복리 30%에 MDD 10%밖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이 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10% 주식이 수익이 높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퀀트킹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이제 돌려봤거든요. 제가 이제 보유한 데이터는 생존 편향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 생존 편향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있는 그 종목들만 가지고 백테스트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쉬워 보이는데 그게 완전한 수익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게 이제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버린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백테스트 할 때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개똥이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이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있다가 상장 폐지를 했다. 이럴 경우에 근데 제가 예를 들면 2011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개똥이 주식회사도 이제 검토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2020년에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져 있냐 아니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주식회사들을 포함시키면은, 그러니까 생존 편향이 없는 경우에는 백테스트 수익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라는 거는, 물론 이 기업이 M&A를 잘 해가지고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이 그냥 망해가지고 파산해서 상장 폐지됐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편향이 있는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높게 나오고, 그리고 생존 편향이 없는 데이터는 생존 편향이 없는 데이터는 수익이 좀 더 낮게 나옵니다. 퀀트킹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주식들이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전략 같은 걸 올리면은, 특히 소형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한 복리 5% 정도는 빼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이거를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대충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생존 편향이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 차이는 한 복리 5%,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바로 이게 여기 보면은 생존 편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고 지금 사라진 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고 갑자기 사라진 기업들은 제가 전부 다 망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 수익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개똥이 주식회사가 2008년까지 있었고 14년에 사라져요. 그러면은 14년 그때 제가 이 개똥이 주식회사의 수익을 마이너스 100%로 가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꼭 파산하지 않고 그냥 M&A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자 보시면은 제가 한국의 모든 주식들을 시가총액으로 10분위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 1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눴는데, 자 상위 10%,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복리 수익이 7.5%였습니다. 2001년 4월부터 2020년 4월,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돌려봤는데요.
네, 참고로 여기는 이제 7%가 안 나오냐 하는데 요거는 그 반기 복리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대충 2 정도로 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10%는 7.5%. 그리고 그 후에는 수익이 점점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중형주, 그러니까 완전 대형주도 아니고 완전 소형주도 아닌 중간에 있는 놈들은 수익이 드럽게 낮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래 역시 사람도 하이 또는 로우로 가야지 미드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미드들은 보면은 수익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자자자 소형주로 가면 갈수록 수익이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놀랍게도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하위 10% 주식의 복리수익이 29.3%로 나왔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참고로 지금 한국에서 시가총액 하위 10%로 들어가려면은 시가총액이 450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대충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물론 이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11월, 4월, 그리고 5월, 10월로 좀 나눠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11월, 4월에는 그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늘 플러스 수익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대형주는 한 복리 10%, 중형주도 그럭저럭 수익이 나옵니다. 이제 뭐 복리 10%, 11% 이렇게 나오고, 당연히 소형주들이 수익이 더 높죠. 복리 14%부터 20%쫙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5월부터 10월에 가면은 그 초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주식들이 수익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뻥 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중형주들은 처참합니다. 얘네들 봐봐요. 여기 얘네들 5월에서 10월에 복리 수익이 막 마이너스 7%, 8%, 7% 나옵니다. 물론 매년 이렇다는 거는 아닌데 20년 동안의 기간을 봐가지고 평균을 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5월, 10월에 주식을 하는 거는 매우 불리하다라는 거를 또 한번 배웠습니다. 네, 초소형주의 그 연별 11월, 4월 수익은 대충 이렇습니다. 뭐 한번 감상해 보세요. 물론 초소형주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10%도 매년 오르는 건 아닙니다. 2002년에 된통 깨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2007년, 2009년, 2010년 이때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수익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아, 그리고 이때는 뭐였는가? 이때는 당연히 그 망할 놈의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수익이 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거의 10년 동안의 기술 수익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투자를 해보니까 원금이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36배가 되었습니다. 오호! 자, 그러면은 5월, 10월 그 수익을 한번 보죠. 네, 5월, 10월에 초소형주가 늘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플러스 수익이 크게 난 적도 있어요. 2005년 118%, 2017년 210%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근데 보면은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최근 10년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더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소형주가 5월, 10월에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계속 꾸준히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 꾸준히 난다는 건 좀 그렇다. 여기 보면은 이때 한번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 된통 깨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한국에서는 이 소형주, 특히 시가총액 하위 10% 주식이 엄청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등장하죠. 자, 시가총액이 45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갸우뚱, 거래량이 충분한가, 살 수는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네, 분명히 이 중에서 몇 개 주식은 거래량이 하도 없어가지고 사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 하위 10%라는 거는 종목이 200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 200개 중에서 뭐 내가 살 수 있는 10개, 20개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갸우뚱 2는 뭐냐 하면은, 자, 아니, 소형주와 대형주의 차이는 시가총액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엄청난 대형주, 삼성전자가 갑자기 매출 1년 만에 10배 늘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소형주들이 그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뭐 매년 5배, 10배 올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벌어올 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주 프리미엄, 그러니까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 프리미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 10년에는 거의 0으로 이제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한국인 도대체 이 초소형주들이 왜 이렇게 수익이 높은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복리 29%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래량이나 슬리피지 이런 걸 빼면은 29%에서 수익이 물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많이 줄어봤자 2, 3% 줄는 거지. 이제 그 대형주라는 아직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왜 이 전략이 통하는가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는 이유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되는 걸 하는 게 우리 퀀트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확실히 최근 20년 동안에는 이 초소형주, 시가총액 하위 10% 주식을 사는 이 전략이 되게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거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1월, 4월,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수익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심지어 5월, 10월에도 수익이 납니다. 2017년에는 심지어 5월, 10월에도 210%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최근 몇 년에도 수익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보니까 부르르르 도대체 참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직 좀 현금이 남아있는데 가볍게 몇 천만 원만 좀 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6개월에 제가 울고 오면서 내가 시가총액 하위 10%를 샀는데 팔지를 못하고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반토막 났어요. 흙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우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만 작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확실한 거는 난쟁이들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소형주 매매만 해도 당신은 이미 상위 1% 주식 투자자.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복리 30%는 워렌 버핏 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어메이징하죠. 그쵸?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형주를 추가해가지고 또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볼 거고요. 물론 그것도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에 올릴 겁니다. 아, 그리고 12월 7일에 퀀트킹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가지고 3분기 실적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목을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뽑은 전략들과, 종목들과 많이 다른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아니고, 자, 일단 구독을 한 다음에 여러분 친지, 지인, 부모, 자식, 부하 직원들한테 이 영상을 알려주셔가지고 강제로 구독을 해주시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안 나가서 그런지 슬슬 이제 구독자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독 만세! 그리고 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영상이 좋으면은 싫어를 누르면 이게 예의가 아니죠.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